전기기사 실기 이론 비법서 167페이지부터 약 4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단상 전력 측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전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전력은 전력 측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단상 전력하고요. 하나는 삼상 전력이에요. 결론은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력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전력계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야? 단상은 전력계가 몇 개예요? 1개. 삼상은 전력계가 몇 개예요? 3개. 근데 삼상의 표형이면 굳이 3개 안 달아도 되잖아요. 하나만 달아서 곱하기 3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3개여야 되냐?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계를 설치하는데, 전력계는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의 선로에 항상 이런 형태로 그리죠. 요거는 이제 전력계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부하가 있는 쪽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부하로 들어간다 그러면, 부하로 간다고 하면 얘는 뭐예요? 요거는 직렬로 해놓은 거는 전류 코일이라고 불러요. 전류를 측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하고 선 사이는 뭐예요? 전압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압 코일이다. 그래서 전류 코일 하나, 전압 코일 하나 있으면 이거를 묶어서 뭐란다? 전력계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란다? 전력계라고 불러. 그래서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단상이냐 삼상이냐를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단상 전력 측정인데요. 단상 전력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단상 전력은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예요. 제 1번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저 맨날 유튜버들 그저 그냥 삼전압계, 제가 이렇게 책 만들어 놓으니까 삼전압계, 삼전압계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상 전력의 측정은 1번이 뭐냐? 전력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몇 대? 한 대만 쓰면 되는 거죠. 전력계 한 대를 쓰는 거예요. 금방도 했다시피 단상이면 두 선이고요. 부하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게 됩니까? 부하가 있는데 여기에다 전력계를 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류 코일. 어떻게 한다고요? 전압 코일을 이렇게 달아요. 요거 뭐예요? 단상을 측정하는 전력계 한 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W라고 부르기도 하고 P라고 부르기도 해요. P는 이제 와트니까요.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단상 전력을 측정하는데, 두 번째는 삼전압계법이에요. 이거를 유튜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전압계 3대야! 따했네. 아니죠. 전압계 한 대를 가지고, 전압계는 한 대를 써도 되고 3대를 써도 되지만, 굳이 한 대만 있으면 될 걸 뭐 3대나 해요. 맞아요? 대신에 몇 군데? 3개의 장소를 측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상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맨날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 여기에다가 전원을 걸고,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병렬을 잴 테니까 여기 전압을 먼저 하나 쟀단 말이에요. 여기를 V1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전압을 이렇게 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도 여기를 그죠? V3라고 하면, 이 전압이나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역률의 영향을 안 받는 애를, 저항을 여기다 가운데다가 하나 넣어서, 가운데 넣으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렇게 전원을 놓으면 여기에 전압 강하고 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대로 부하의 전압을 V3로 측정에 따르면 여기 전압을 뭐야? V2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압계를 몇 대? 하나, 둘, 세 대를 놓을 수도 있지만 한 대 가지고 여기도 재고 여기도 재고 여기도 재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형성을 했으면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요걸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게 뭐냐면 전력이 얼마냐는 거야. 전력은 이 지금 전압계를 다 띄워버리면 그냥 회로 이거죠. 오늘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회로 얘예요, 얘. 그렇죠? 전류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죠? 전류는 어디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전력이 얼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예요? 전압은 뭐야? 전압은 부하의 전압 V3, 전류는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만 계산하시면 전력이 나온다 이거야. 있습니까? 일단 이걸 알고 시작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전압 중에 얘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아요? 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벡터도에다 넣어보자 이거야. 벡터도를 뭐 다 할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습니까? 위상이 0도니까 여기다 이거예요. 도트를 찍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 즉 뭐야? 얘 기준하고는 위상차가 이만큼 있더라라는 거죠. 요거를 뭐야? V의 3로 보면 그렇죠? V의 3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요게 없으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조금 더 세울게요. 여기 역률이 이만큼 있다. 세타. 자,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해요? 얘하고 그냥 못 더하는 거죠? 벡터로 더한다. 이게 V1이겠다. 그러면 그죠? 요걸 계산해 보니까 V1은 어떻게 돼요? V2하고 V3를 합한 애들인데 맞아요? 계산해 보니까 V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얘는 어떻게 돼요? 보통 평행사 변형 여기다 내려가지고 예제곱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했던 거야? V2의 제곱, V3의 제곱 플러스 2배 V2, V3의 코사인 세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와보면 결론은 뭐예요? 자, 따라서 V1의 제곱은 제곱해버리면 V2의 제곱, V3의 제곱 플러스 2배 V2, V3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역률은 먼저 구할 수가 있네요. 역률은 얼마야? 2배 V2, V3로 나누면 되고 얘들은 다 이항시켜버리면 되죠.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야? 이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서 누가 이걸 하고 있냐고. 외우려면 얘부터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전력 어떻게 구해요? V3에 그렇죠? I는 얼마야? I는 이걸 못하면 안 되죠? I는 얼마야? 자 주모 여기 어디서나 흐르는 전류 똑같은데 전류를 구하기 제일 편한 방법은 뭐야? R분의 V 하면 전류 나오겠죠. 여기 전류 여기나 전류 다 똑같다 그랬어요. 아 R분의 V2 곱하기 역률 2배 V2 V3에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니까 R 요건 지워버리면 2R분의 1에 잘 따라오세요 촬영.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됐다. 이게 3전압계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3전압계법이라고 하면 뭐는 알아야 돼? 역률은 2배 V2 V3에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고 전력은 뭐예요? 전력은 전압으로만 하면 R분의 V제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R분의 1에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수님 다른 책은 보니까요 공식이요 2R분의 1에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V2의 제곱이던데요. 그러면 얘를 V3로 옮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얘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얘하고 얘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거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공식을 외우기가 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걸 뭐라 한다? 3전압계법이라 불렀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죠. 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3전류계법입니다. 3전류계법이에요. 3전류계는 뭐야? 전류계 한 대로 세 군데 재든지 아니면 그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이거죠. 잘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부하가 있어. 아까처럼 역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전원을 걸어요.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여기나 뭐 여기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전류를 어떻게 나누냐? 직렬을 놓으면 전류가 안 나눠지니까 병렬 선로를 하나 추가해서 역률이 1인 저항을 연결해 버리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I1하고 일로 흐르는 전류를 I2, 여기를 I3라고 보면 얘네 둘이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전류계 A1, 여기에다가는 전류계 A2, 여기에다가는 전류계 A3를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전력은 얼마겠어요? 부하의 전력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해야 되겠죠. 부하의 전력 얼마예요? 전압은 여기나 똑같잖아. 병렬이니까. V에 전류가 I3고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럼 주목. 여기 전압 어떻게 구해요? 전류에다 저항 곱하면 여기 전압이죠? 전압은 다 똑같을 거라 했어. 그러면 아예 하자고. I2에 R 하고요. I3의 코사인 세타예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전류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벡터도를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놓은 거지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역률은 부하 역률은 대부분 지상이죠. 그래서 I1은 지금 I2하고 잘 보세요. I의 1은 뭐예요? I2하고 I3를 더한 거예요. I2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겠지만, 그렇죠? I3는 어때요? 역률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돼? 이게 I1이야. 그럼 벡터로 이렇게 둘이 더했던 거 아까 생각나죠? I1의 제곱은 I2의 제곱, I3의 제곱 2배 I2, I3의 코사인 세타. 이건 아까 전압계 했을 때, 3전압계 했을 때 식을 그냥 컨닝한 거야. 그러면 역률은 얼마예요? 역률은 2배 I2, I3의 I1의 제곱, I2의 제곱, I3의 제곱하면 되겠죠? 넣어보세요. I2의 R에 I3고 2배 I2, I3의 I1의 제곱, I2의 제곱, I3의 제곱하면 요거는 없어질 거니까 2분의 R에 I1의 제곱, I2의 제곱, I3의 제곱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모아놓으면 자, 이제 치울게요. 유도 과정은 이런 거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가져간다? 그죠? 역률은 아까랑 똑같다. 2배 I2, I3의 맨 앞에 있는 전류에서 두 번째 전류, 세 번째 전류 뺀다. 그 다음에 전력을 계산하는데 전류로 해야 되니까 I의 제곱 R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R이 되는 거야. 2R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맨 앞에 거에서 나머지 두 개를 뺀다예요. 그렇죠? 2022년, 그죠? 2022년 이후에 산업기사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1회, 2회 다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바로 단상전력 측정하는 거야. 단상전력 측정하는 거니까 뭐예요? 단상전력계 하나 또는 3전압계법, 3전류계법 쓰는 거야. 자,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상전력 측정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두 번째.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3전력계법이 있어. 두 번째는 2전력계법이 있습니다. 시험에는요, 압도적으로 2전력계법이 많아요. 뭐 2022년도도요, 산업기사 뭐 이런 거는 그냥 2전력계법이 1회에도 나오고 2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도 가끔 나오죠. 그죠? 그래서 3전력계법. 그러면 3전력계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회로가
삼상 삼선인 경우에 A상, B상, C상 뭐 요새는 L1, L2, L3니까 이게 놓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왜? 얘랑 얘랑해서 단상 하나, 얘랑 얘랑해서 단상 하나 또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있는 이 3전력계법이라는 건 뭐냐? 이거부터 얘기하자고요. 첫 번째.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평형 삼상회로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보면 가운데 중성선 하나 쓰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중성선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그죠? 공통 기로선의 개념이라 했죠? 중성선을 쓰면 지금까지 했던 건 어때요? 단상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단상전력계 하나. 잘 보세요. 두 번째, 이게 A상이고 B상이고 C상이고 B상 전력은 어떻게 해요? 전륙에 달고 전압은 이렇게 병렬로 해서 달면 된다 그랬죠? P2. C상은 어떻게 해요? 중성선에 달면 되잖아요. P3. 그러니까 3전력계법 뭐예요? 전체 전력이 P1, P2, P3인데 삼상 평형이면 얘네 세 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3P1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 거야? 주목! 공통선이 있어야 돼. 반드시 뭐다? 공통선이 존재해야 돼요. 즉 뭐야? 중성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3전력계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얘기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성선이 없는 애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이전력계법입니다. 그 두 개만 있다는 게 자, 보세요. 중성선이 없는 방식이야. 삼상인데. 그럼 삼상, 삼선밖에 더 있냐고 지금. 맞아요? 여기 부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이에요. 잘 보세요. 중성선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한 선을 공통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B상에 되고 C상에도 돼요. 어쨌든 공통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전력계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를 마치 중성선인 것처럼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써요? 마치 얘가 중성선인 것처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거 회로이론 10장, 8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력계법의 유효전력은 어떻게 써요? 두 개의 전력계 합이다.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두 개의 전력계를 뺀다. 이런 얘기였고. 피상전력은 얘랑 얘랑 루트 씌우면 되니까 두 배 루트 P1의 제곱,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다. 이렇게 얘기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역률이 나오는 거야.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 곱하기 100이죠?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두 배 루트 P1 제곱, P2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P1 플러스 P2로 한 거죠. 여기서 자, 그 촬영 잘 따라오세요. 또 나중에 그죠? 딴 얘기 하지 말고. 자, P1하고 P2하고 같으면 역률은 1이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P1이 한쪽이 나머지 거의 2배가 되면 역률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즉 0.866이었고. 한쪽이 다른 쪽에 3배가 되면 역률이 얼마야? 0.75라 그랬고. 한쪽이 심지어 0이면 역률은 얼마야? 0.5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건 뭐 이전력계법 공식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전압계를 이렇게 그리고요. 전류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력계법을 완성을 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완전히 완성하라는 거는 A, B, C인데 중성선이 없잖아요. 이전력계법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P1이 나왔어요.
이 삼상회로의 전체 전력 얼마? 2P1이야. 하나, 두 개 있다고 보고 똑같은 애가. 이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그리라고 하면 자, 이렇게 그리는데요. 항상 뭐예요? 전압계는 전원에 달고요. 전류계는 가운데 선에서 잽니다. 무조건. 요거는 기전을 하세요. 됐습니까? 이건 기준을 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피상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피상전력은요. 지금 금방 우리가 공식에 주겠어요. 여기 보세요. 공식에서 어떻게 했어? 2배 루트 P1의 제곱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원래 피상전력 얼마야? 루트 3의 VI예요. 성간전압 선전류란 말이에요. 성간전압 선전류잖아요. 얘도 쟀고 얘도 쟀으면 피상전력이 뭐가 타당한 거예요? 이게 타당한 거예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전력이에요. 겉보기 전력은 뭐야? 겉에서 보니까 전압전류만 알아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역률이라든지 다른 건 무시하고 전압전류만 갖고 간다. 껍데기, 겉보기 이런 얘기잖아요. 피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전압전류를 안 쟀을 때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얘를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이거 공식 여기까지만 공식 적어주면 끝내버리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야? 피상전력의 원 정의는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야. 삼상이니까 루트 3 들어간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연도 책에다 무지하게 많이 써놨어요. 이 해설은. 뭐라 써놨어요? 이전력계법이라는 말로만 안 나와 있고 전압전류가 있다면 피상전력은 전압전류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했죠, 지금. 그죠? 제가 다 전부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보죠. 관연도 문제 어떤 게 있었냐? 2009년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림의열에서 저항 R은 아는 값인데요. 전압계 한 개를 사용해서 주모 역률을 구하래. 뭐야? 전압계를 가지고 역률을 찾을 수 역률하고 소비전력을 찾는 방법을 뭐라고 배웠어요? 3. 전압계법이다. 이렇게 배웠다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쓰래.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여기 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재나 여기다 재나 공통으로 여기다 넣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 전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야? 서술을 하라고 그랬어. 서술. 설명을 쓰라는 거예요. AC 간의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B 간의 전압을 V2라고 하고 그 다음에 BC 간의 전압을 V3라고 했을 때 역률은 어떻게 해요? 역률은 2배 V2, V3에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하시면 되잖아요. 소비전력도 다 알고 있죠. 뭐 어떻게 돼요? 2R분의 1에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이것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역률인데 역률을 구한다? 여기다 사실은 곱하기 100이라고 해주는 게 훨씬 좋은 답이죠. 당연한 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도 문제지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세요. 내년도 판에는 아마 수정돼서 들어갈 겁니다. 물론 다른 주파수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쓴 답이 그죠? 기준이잖아요. 이 판에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림과 같이 전류계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아까 I1, I2, I3 했잖아요. 근데 3, 2, 1이 뭐 어때? 3가 여기가 10A, 여기가 얼마예요? 4A, 여기가 7A래요. 맞아요? 전력을 구하고 역률을 구해라. 역률은 2배. 여기서 그냥 바로 하세요. 얘네 둘. 7 곱하기 4에다가. 그렇죠? 맞아요? 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100. 이번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역류를 계산했더니 62.5%예요. 두 번째, 전력이에요. 전력은 뭐예요? 2분의 R. I1의 제곱,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을 했어요. 여기 같으면 I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제일 큰 거에서 계산했어. R은 20이라고 했고 제일 큰 게 10이었죠? 10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야. 큰 거에서 작은 거 2배 빼시면 된다. 그랬더니 얼마다? 350W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앞에 거에서 얘네 둘이 빼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전력계법이 싸그리 나왔죠? 맞아요? 그림과 같이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지시가 전압도 200. 전류는 얼마야? 30. 전력계 2개 있네요. 맞아요? 소비 전력 얼마냐? 1번. 유효 전력은 어떻게 돼요? 2개 전력계 합입니다. 그럼 얼마요? 5.96에다가 2.36이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야 뭐 여러분들 저보다 잘하죠? 8.32kW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피상전력을 구하라는데 전압전류가 있으면 제가 루트 3의 VI로 하는 게 2배 루트 P1의 제곱 P2의 제곱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압전류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루트 3 곱하기 선전압 200, 선전류 30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해 보니까 얼마나 하냐? 10.39 kVA가 나옵니다. 세 번째, 역류는 몇 %냐?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 하니까 10.39분의 8.32에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자, 했더니 80.08%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면 정신 못 차리고 막 푸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아까 김상훈이가 P1, P2와 같으면 역류는 1이다. P1이 한쪽에 2배가 되면 역류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었다. 0.866이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는 5.96, 하나는 2.3. 2배가 좀 넘죠? 2배가 넘어요. 둘이 곱하니 2배 해보세요. 얼마야? 4.72 정도 되거든요. 2배가 넘어. 그러면 P1이 3배는 안 넘죠? 0.75네요. 그죠? 얘하고 얘 사이의 값이 나오면 맞는 건데 0.7하고 0.866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고로 얘는 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검산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개의 전력계로 이렇게 쭉 해놨어요. 이거는요, 너무 똑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전력계 2개잖아요. 그쵸? 여기 가운데 점돼 있고, 그죠? 요거 200V. 뭐야? 전류 30A. 뭐야? 문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2.9. 얘는 6이네요. 전력이 좀 다르구나. 자, 1번 역률, 2번 콘덴서, 건상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1번에 그저 역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다 구해야 되네, 결론적으로. 자, 1번에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 유효 전력은요 2.9kW하고 6kW니까요 8.9kW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피상 전력은 얼마야? 루트 3의 VI 하니까 루트 3의 200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되죠. 아까 이게 10.39였나? 맞아요? 10.39?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역률은 어떻게 구해?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100분율값. 피상전력은 10.39, 유효전력은 8.9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도 아까보다 크니까 80은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85.66%가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90%를 개선하는 전력용 콘덴서예요. 자, 두 번째는 전체 전력은 얼마였어요? 8.9kW인데요. 얘들을 두 개 합성한 역률은 0.8566이란 말이죠. 이게 됩니까? 개선하기 위한 역률을 90%로 개선한 콘덴서 용량은 P의 탄젠세타1 마이너스 탄젠세타2입니다. 자, 8.9에다가요 곱하기
0.8566분의 루트 1-0.8566의 제곱이에요. 어디 이상한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그저 맨날 소점 두 자리만 쓰면 된다. 100분율은 네 자리까지 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그죠? 90%면 0.9의 1-0.9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1.05 kVA가 나왔다. 이런 풀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길죠. 1번만 있으면 될 문제를 계속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볼게요. 매분 20m의 속도로 권상한다면 몇 톤까지 가냐? 권상기죠. 권상용 전동기는 어떻게 써요? 6.12E타에 K에 WV에서 킬로와트로 한다는 했는데 얘는 여유계수고 얘는 뭐예요? 들어올리는 권상하중이야. 톤. 어? 얘는 뭐예요? 들어올리는 권상속도 미터 퍼 분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몇 톤까지 들어올리냐 이거죠. 맞아요? 몇 톤까지 들어올리냐니까 여유계수는 없으니까 이건 빼버리고 V분의 P에 6.12의 이타를 하시면 되는데 V는 보세요. 미터 퍼 분. 분당 20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는 몇 킬로였어요 아까? 전력 얼마였어? 8.9kg 였잖아요. 그죠? 8.9kg. 6.12에다가 효율이 80%야. 자, 계산해 보니까 뭐야? 2.18톤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고득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2번, 3번 같은 문제를 자꾸 넣어가지고 더 맞춤을 준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자, 주목 잘 보세요. 평형 삼상회로래요. 1번이. 두 번째 뭐야? 전압계도 있고 전류계도 있어요. 전압계는 뭐야? 선간전압을 쟀죠. 전류계는 뭐야? 전류계는 선전류를 쟀네요. 20A. 그렇죠? 부하는 무슨 결선되어 있어요? Y 결선되어 있고요. 야, 이거 뭐야? 전력계가 3개 달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달았는데 보니까 중성선이 있는 방식이었네. 뭐예요? 이게 그 유명한 3전력계법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전력계 지시값이 2kW면 하나, 둘, 세 개 몇 킬로야? 6kg라고요. 그래서 전력은 3P1 즉 뭐예요? 3 곱하기 2에서 6kW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중성선이 3상인데 하나, 둘, 셋, 네 선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딱 보면서 하는 거죠. 자, 볼게요. 1번 소비전력, 2번 부하의 저항, 3번 리액턴스는 뭐냐. 자, 1번 소비전력. 내가 풀어버렸네. 그죠? 2kg짜리 3개 6kW가 됐네요. 맞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저항을 구하래요. 세 번째는 리액턴스를 구하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저항을 구하고 세 번째는 리액턴스를 구하래요. 답은요 회로 이론의 8장에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다. 잘 보세요. 저항을 구하려면 소비 전력을 해야 되는데 3상이 뭐야? 3배 I제곱 R. 그런데 3배 I제곱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지만 Y결선은 상전류나 선전류가 다 똑같죠? 자, 상전류 제곱 안 합시다. 부하는 상이 걸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뭐야? 자, R을 구하라니까 3배 상전류의 제곱의 P인데 P는 6kW 3 곱하기 전류는 얼마야? 20의 제곱. 이게 됩니까? 했더니 얼마야? 5ohm이에요. 그런데 굳이 3상 전력을 다 쓸 필요가 있냐? 그냥 3 빼버리고 단상으로 하면 얼마야? 이게 2로 바뀐다는 거야. 교재상으로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3상 평형이니까 저항이 5ohm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 했는데 임피던스는요 상전류분의 상전압이잖아요. 상전류는 얼마였어요? 상이나 선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20.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성간전압이 220이니까 220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계산하니까 얼마야? 루트 3분의 11이었다.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는 거야. 계산기로 나타내도 돼요.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제곱, 리액턴스 제곱이니까 임피던스의 제곱은 R의 제곱, X의 제곱이면 따라서 X의 제곱은 뭐예요? 임피던스의 제곱, R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없애버리면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3분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R은 5였으니까요. 계산했더니 얼마다? 3.925옴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딱 보는 순간에, 막 이래야 돼요. 왜? 잘 보세요. 자, 비교를 해. 지금부터. 주목. 비교를 하세요. 하나, 둘, 세 선이야. 가운데, 아무 선이나 가운데 선 하나 공통을 썼어요. 이전력계법. 자, 하나, 둘, 세 선이야. 가운데 선은 공통선을 썼어. 이전력계법. 여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선이야. 따로 중성선을 썼어. 뭐예요? 삼전력계법.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삼상전력은 얼마예요? 삼상전력은 얼마야? 3표 나면 안 되지. 여기 어디 네 선이냐? 하나, 둘, 세 선이. 중성선이 없어요. Y결선인데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아, 이전력계법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얘는 중성선이 있는 거고. 여기 중성선이 어디 있어? 보니까, 아, 이거 한 선을 그냥 공통 잡아버렸네. 뭐예요? 이전력계법이야. 이걸 잘 알아두시라고요.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